안녕하세요. 의과학자 플라넴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회피성 성격장애와 경계선 성격장애 혹은 경계선 인격장애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회피성 성격장애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4차례에 걸쳐가지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른 사람과의 어떤 대인관계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두렵고 불안한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항상 걱정이 많고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공포감이라든가 대인관계의 어떤 불안정성이 아동기라든가 청소년기부터 나타났다고 한다면 회피성 성격장애로 진단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성인기에 접어들어서 갑자기 회피성 성격장애의 진단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우리가 몰라서 진단을 늦게 받는 경우는 있지만 그 증상이 발현되는 시점은 보통 아동기라든가 청소년기 때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회피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매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열등하다고 한마디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자존감도 매우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경계선 인격장애 또는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서, 행동, 또 타인과의 대인관계가 매우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변동이 심해요. 그러니까 좀 그 이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데, 변덕이 심하다, 이렇게 변덕이 죽을 끓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한 거죠. 그러니까 불안정한 대인관계라든가 자아 또는 감정 기복 등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종종 이 사람들은 자해 위험을 보이기도 하고요. 환자들은 공허감이라든가 또는 자기 자신이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있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이라든가 약물남용이라든가 또는 식사를 잘 못한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경계선 인격장애와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피성 성격장애하고 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선 인격장애의 가장 큰 특징은요, 불안정한 애착관계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타인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한 번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엄청 심하게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혹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얘기니까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부정적인 것이 혼재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변덕이 심하다는 얘기죠. 하루는 되게 이 사람을 칭찬을 했다가 또 그 다음 날에는 막 이 사람을 욕하거나, 그게 이제 약간 병적으로 동반되는 증상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계선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절이라든가 비난이라든가 고립 또는 실패 이런 것들에 되게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감정적인 고립까지도 택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고립이라는 거는 아예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적인 연결망을 아예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죠, 완전히. 감정까지도 고립을 시켜버림으로 해서 아예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비난이라든가 비판, 거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어떤 친절이라든가 또는 비판 이런 것들에 되게 민감해야 하거든요. 친밀한 관계를 절실히 원하지만 불안정하고 기피적이고 애착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피성 성격장애하고 경계선 인격장애의 어떻게 보면은 증상이 약간 겹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렇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조금 구별되는 특징들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두 성격장애의 경우에 대인관계 측면에서는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요. 그러나 회피성 성격장애의 경우에는 대인관계 측면에서 소극적인 면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두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나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거나 어떤 내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계선 인격장애의 경우에는
때로는 강렬한 대인관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회피성 성격장애와 경계선 인격장애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제발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